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이 검경 합수본에 첫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와는 별개로 또 새로운 사실이 파악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 경찰 압수수색 직전에 전 의원의 지역 보좌진 사무실 PC에 하드디스크를 버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사자는 합수본에 출석해서 근처에 있는 밭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지시가 아니라 당황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이 압수수색 직전에 이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밭에 버렸다.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그 뉴스 딱 보고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라셨다. 엄청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냐. 근데 그 충격이 큰 이유는 전재수 의원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올곧고 도덕적이고 이런 뭐 범죄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일 잘하고 지역 관리 잘하고 뭐 그런 해수부 장관 출신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지. 네, 검경 합수본. 합수본. 네. 이 압수수색 오기 직전에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하드를 띄가지고 하드를 두드려 패서 밭에다가 그걸 밭에다 버렸다. 이거는 미리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여의도에 있는 의원회관 전재수 의원실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문 잠가 놔놓고 그 보조장가 뭐 변호인이겠죠. 없다고 문 걸어 잠가 놔놓고 2시간 동안 파쇄기로 다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고 하죠. 예. 그런 경우는 되게 아니 압수수색 안 할게. 대신에 너희들도 손대지 마라.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거 문서 손대지 마라. 그 들어가 있을게.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게. 라고 이렇게 타협을 봐요. 예?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갔는데 네. 영장 가서. 들고 갔는데 아니 우리 저 변호사 올 때까지 협조 못합니다. 아 그래 오케이. 그럼 변호사 빨리 연락하시고요. 우리는 그 방 안에 들어가지고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증거 인멸하지 못하고. 그렇지. 그래야 하는 게 맞거든. 네. 그런데 뭐 변호사 없어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예. 문 걸어 잠가보고 2시간 동안 다 갈았다는 거야. 이것도 참 처음 보는 일이야. 이게 뭐지? 그리고 이 PC가 이게 공용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무실에서 사용했다면 공용 아니겠나 싶은데 공용을 갖다가 보좌진이 지멋대로 두드려 부숴왔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두드려 부수면 자기가 기소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범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에서 뭐 돈하고 시계 받았다 하는 게 지금 범죄 혐의잖아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그 두드려 부수면은 괜찮아요. 구속사유로만 되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라고 해서 구속영장 심사할 때 구속사유로 되지. 네. 그게 별도의 범죄는 아닌데 보좌관은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전재수 자기가 모시는 의원의 범죄란 말이야. 근데 그 관련해가 PC를 갖다 두드려 부숴왔다.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고 또 전재수 의원이 야야야 이거 지금 저 의원회관에
지금 합수본에서 왔는데 그 지역도 아마 고까지 싶다. 알아가지고 잘 좀 해라. 라고 해서 다 두드려 부숴왔다. 그럼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이게 자극적입니다. 합수본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보좌관이 PC 하드를 뜯어가 부순 다음에 밭에다 버렸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들잖아. 그런데 굉장히 놀랬다는 거지. 그리고 뭐 그거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 그랬다 하면 아이고 또 그랬네 하는데 전재수가 이거 뭐 진짜 뭐 있는 모양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팍 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가 밝은 거였으면은 조금만 이 도트 그 검은 게 튀어도 이게 도드라져 보이잖아. 이 사실은 좀 하얀 무명옷 계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흙탕물이 튄 거지. 그래서 이미지 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도대체 왜 파쇄기가 돌아가도록 그래 있었고 저 압수수색 올 거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걸 왜 두드려 부쉈는지, 그리고 포렌식을 아무리 두드려 부숴도 제가 알기로는 제철소 용광로에 던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식으로는 복구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끝까지 안 되더라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같은 데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클라우드는 제대로 뒤져봤냐? 안 그러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거기 데이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저장이 되는 게 많거든요. 요즘 그거는 그러면 뒤져봤냐?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뭐 진술밖에 없다 하니까. 그리고 저 뭐 전재수하고 진짜 친하고 좋아하는데 참 난감한 게 그렇지만 못 자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전재수 의원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못 봤어요. 네. 내가 찾아봤거든. 일부러 키워드 넣어가지고. 조국 대표 뭐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뭐 자기를 검찰이 털고 또 털었다. 응? 그러면서 이를 갈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그때 반부패 부장이 수사를 하면서 조국 대표의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이거 나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저의 분신입니다. 이 네. 휴대폰이란 거는. 어디가 뭐 했고 누구 만났고 뭐 사먹고 뭐 누구랑 뭔 얘기를 했고 다 나와요. 전재수에 대해서 그걸 안 한 것 같아. 그거 안 했다면 이건 수사가 아니지. 수사가 아니지. 모든 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뭐 태블릿 있으면 태블릿까지. 그래서 옛날에 이메일 뒤지고 있었는데 요즘 이메일 아니에요. 이거하고 클라우드만 있으면 돼. 클라우드까지. 근데 그거 안 한 것 같아. 지금 수사 의지만 있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절차입니까? 기본이죠. 기본이다. 휴대폰은 기본이죠. 기본이다. 이거 없이는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합수본 본부장이 김태훈이란 분인데 남부지검 검사장 할 때 합수본 본부장이 됐어요. 김태훈 본부장 갈 때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여 검사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수사 질질 끌고 지금 후보 공천 되기 직전에 이렇게 부른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뭐 조사 안 받고 가면 조사 안 받고 저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경찰이 봐줘가지고 지금 제대로 수사도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되면은 저 구속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소하면은 아예 못 나올 거고 일단 조사라도 한번 받아라 라고 되면은 조사 받았는데요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겁니다 저게 라고 얘기하면서 댕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김태훈 검사장은 어쨌든 저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도 그 항의 한번 안 하고 그냥 입 다문 검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히 고등만 전전하면서 자천돼 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돼 가지고 지금 쭉쭉쭉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은정하고 둘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친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수보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렇죠. 왜 했어요? 그 특검, 쌍특검 하자고. 그제? 네. 근데 하도 힘말이 없어가지고 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 쌍특검이 뭐냐? 통일교 특검하고 그 다음에 김병기, 강선우 공천 헌금 특검 두 개를 하자고 그때 단식을 했던 겁니다. 아울러서 통일교 특검에서는 애초부터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달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나 전재수한테도 줬다. 라는 진술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꽁쳐놓고 있다. 12월 달에 경찰에 슬그머니 줬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건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다. 민중기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야권만 들었지 여권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아무도 수사 못 한다. 특검이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좋다. 하자. 정경유착 특검 하자. 정교유착. 정치와 종교. 네. 근데 신천지는 또 윤석열 그때 대통령 될 때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윤석열 밀었다며 그 홍준표가 막 빽빽거리고 난리 나고 그 같이 하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 신천지는 신천지 특검대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통일교하고 그 공천헌금 요거다. 그 단식까지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특검은 안 될 것 같고 우선 합수본 먼저 만들어가지고 합수본 먼저 만들어서 일단 수사해라 라고 해서 그 국수본 인력하고 검찰 인력이 합쳐가지고 합수본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는 신천지 본부도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 당사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했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해. 잘 나가. 통일교는 잘 안 해. 왜 이러냐 봤더니 신천지는 검찰팀이 수사를 하고 통일교는 경찰팀이 한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 애초부터 그럼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애초에 윤영호 본부장이 네. 민중기 특검에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전재수한테 얼마 줬냐 그랬을 때 현찰 4천에 네. 명품 시계 2개를 줬다 그랬어요. 그게 좀 있다가 현찰 3천에 명품 시계 2개로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현찰 2천에 불가리 시계 1개인데 액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그냥 뇌물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근데 3천만 원까지 7년이에요. 3천만 원까지. 근데 이게 2018년에 줬다고 했어. 네. 그러니까 7년 하니까 2025년이야. 작년 2년 만에 끝나. 대가관계를 입증해도 3천만 원부터 1억까지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면 시효가 2028년에 끝나. 그러니까 처음에 4천 플러스 시계 2개 하면 어쨌든 4천 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야. 2028년이야.
근데 지금처럼 현찰 2천에 불가리 시계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뭐 1,000만 원 상당. 1,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그러면 이게 10년이냐 7년이냐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이거 950만 원이다. 시계가. 그럼 2,950, 7년 끝났다. 수사 뭐 한다. 이래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쭈그러듭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하겠느냐. 내 너무 말이 길었는데.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금품 수수 의혹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놀란 게 밭에다가 PC를 버렸다 뭐 이런 증거 인멸 정황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의원실 전체 더 나아가서 윗선까지 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뭐 내 판단으로 했다. 뭐 미리 정보를 들은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자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죠. 미리 정보를 얻었다. 또 위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부사했다. 인멸했다.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서 뭐 단톡방, 단텔방, 뭐 메시지, 뭐 이메일, 뭐라도 뭐 휴대폰 양쪽 다 까보고, 예? 통화 내역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면 한쪽은 누굽니까?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잖아. 윗선이라고 하면 전재수 의원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재수 의원이 받은 걸로 의심되는 그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괜히 보좌관이 나서가지고 PC 두드려 부수면 증거인멸죄가 되거든. 그걸 그냥 했겠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영장심사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구속을 합니다. 예? 소명이 된다는 거는 아니 뭐 지금 보니까 뭐 맞는 거 같네 그게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입증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연성이 굉장히 좀 이 정도면 높네. 거기다가 증거인멸 우려. 근데 두들 부쉈잖아. 그리고 상황한 게 있잖아요. 저 전재수 의원하고.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로 이게 여기까지 온 건데 전재수 의원이 야당 의원일 때하고 여당 의원일 때하고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하고 이재명일 때하고 윤영호가 느끼는 압박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대장동 관련자들도 지금 말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지금 막 짱짱한 권력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그걸 진술을 함으로써 나는 독박을 쓸 수가 있다. 괜히 꽁으로 징역 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자꾸 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하면 어쨌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그런 방증이 바로 이 PC 부숴가지고 밭에다 버렸다는 거. 예, 그거겠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PC 교체나 하드 파손 같은 이 증거 인멸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좌진의 수사 방해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치인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좌관이 알아가지고 했다 하면 이건 참 난감하죠. 야, 김 보좌관 그거 왜 부쉈어?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알아가지고 부순 거를 어떻게 연대 책임을 물어요? 이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좀 네가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었냐 없었냐.
근데 그런 건 입증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거 하라고 수사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톡방, 단텔방, 뭐 텔레그램, 뭐 저 메시지, 뭐 통화 내역, 뭐 5만 가지 걸 다 들여다 봐야 된다. 클라우드까지. 그럼 이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망가진 상태로 발견된 이 하드디스크 이게 포렌식 가능성?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봅니까? 용광로 들어간 거 아니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용광로에 들어간 거 아니면 가능하다. 예. 네, 과거 다른 사건에도 하드디스크를 우물에 던지거나 또 망치로 부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그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물에 들어간 건 꺼내가지고 말리고 다시 하면 되고 망치 오한마로 이제 완전히 물리적으로 부숴가지고 안 되도록 하는 건 몰라도 그냥 좀 쭈그러지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좀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뭐 워낙에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그랬고 또 법이 지금 저렇게 바뀌고 있고 또 성향 자체가 친여 성향이고 뭐 잘해봐야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사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장동혁 대표가 또 그렇게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때 뭐 기왕에 단식을 했으면은 뭐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워낙에 뭐 그 윤어게인을 얘기하면서 단식을 하니까 전혀 힘이 안 모였던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어떤 것들이 특검 요구는 안 받아들여지겠죠? 듣겠습니까?